자, 이번에는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속이라는 말에서 뭔가 연결되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을 수 있죠. 자, 우리 여기 화면에 있는 세 개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세 그래프에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값과 함수값 등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자, 첫 번째 그래프 어때요? 얘는 x가 2에 가까워질 때 극한값이 존재하나요? 그렇죠. 존재하지 않죠. 얘는 2에 가까워질 때 좌극한은 1이 되고 우극한은 2가 됨을 알 수 있겠죠. 자, 또 x가 아니고 x가 2로 갈 때 함수값 f2는 얼마죠? 함수값은 2가 되네요. 예. 자, 얘는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고 함수값은 2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얘는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뭐에 가까워지나요? x가 2에 가까워진다는 건 실제로 2는 아니면서 2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함수값 자체는 1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함수값 f2는 얼마일까요? 2에서의 정확한 함수값은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했고 함수값도 존재했지만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세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세 번째 그래프는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어때요? 그렇죠. 1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죠. 또 함수값 f2도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에서는 극한값도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면서 이 둘이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개의 그래프를 보면서 어떤 것이 x는 2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하고 싶나요? 그렇죠. 바로 3번 그래프가 x는 2에서 연속이라고 말하고 싶죠. 지금 첫 번째 것을 보면 x가 2일 때 함수값은 존재했지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 우리는 그래프가 끊어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만큼 연속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두 번째 것도 함수값도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했지만 이 둘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2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죠. 자, 그런데 세 번째처럼 이렇게 극한값과 함수값이 모두 존재해서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런 걸 연속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것에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위에 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단은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위에 예에선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x가 2로 갈 때 이렇게 됐대 봐. 여기가 뭐 2하고 1이야. 그러면 극한값은 1이죠. 네, 함수값이 없죠. 2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대 우리는 연속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함수 fx가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즉, 이 얘기는 fa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위에서처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땐 절대 연속이 될 수 없어 보이죠. 따라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가 a로 갈 때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겠어요. 자,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위에서 본 것처럼 함수값도 정의가 되어 있고 극한값도 존재했지만 그 둘이 서로 다를 때 그래프는 끊어져 있었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바로 x가 a로 갈 때의 극한값과 함수값 fa가 어때야 될까요? 그렇죠. 같아야 되겠죠. 바로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 우리는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x는 a에서 연속이 아닐 때를 뭐라고 할까요? 예, 바로 불연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연속이라는 건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로도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x는 a에서 불연속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 집합으로 표현을 했을 때 x바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x들의 집합을 우리는 이렇게 닫힌 구간 AB라고 얘기를 합니다.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닫힌 구간을 표시를 하고요. 이거는 A부터 B까지 양끝점을 포함하죠. 바로 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여기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양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을 생각할 수 있겠죠. 바로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X들의 집합을 우리는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로 기호를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끝점이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가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이 구간을 우리는 열린 구간이라 하고 가로 기호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나온 구간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x바 x는 그렇죠.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은 x들의 집합이 되겠죠. 이런 것을 뭐 반 닫힌 구간 또는 반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건 뭘까요? x바 x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 기호가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점이 포함되지 않는 거고 큰 가로가 있을 때에는 그 점을 포함하는 구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양 끝이 명확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이번에는 x바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얘는 a보다 크거나 같은 이쪽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렇다면 끝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끝은 이렇게 무한대 기호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무한대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는 아니잖아요.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무한대가 들어갔을 때에는 닫힌 기호가 아니라 열린 기호 가로로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기호가 의미하는 거는 바로 x바 x는 a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x바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네 번째는 뭐겠어요? 네 번째는 x바 x는 a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실수 전체, 이 실수 전체는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요거는 바로 실수 전체의 집합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간에 대한 정의를 내려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서는 어떤 함수 fx가 x는 a라는 점에서의 연속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번에는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 AB에서 연속이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뭐 같아요, 여러분? 함수 fx가 a부터 b까지 요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요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것은 바로 함수 fx가 요 구간에 속하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속한 어떤 점을 생각하더라도 그 점에서 fx가 연속이 될 때 우리는 이 fx는 열린 구간 AB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열린 구간에서의 연속을 얘기했잖아요.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은 어떨까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다. 우린 어떤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우선 함수 fx가 열린 구간 AB에서 연속이어야 됩니다. 자, 우선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이 구간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 A부터 B까지라는 이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고요. 그럼 이제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서만 더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A라는 점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구간이 A보다 크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A보다 작은 쪽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극한과 함수값 fa가 같으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b라는 점은 b보다 작은 쪽만 생각할 수 있지 큰 쪽은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x가 b로 가까워질 때의 좌극한, x가 b로 가까워질 때의 좌극한과 함수값 fb가 같으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 함수 fx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결국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어야 된다. 단 닫힌 구간이었다면 양 끝점에서는 좌극한 또는 우극한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함수값과 같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